자, 오늘 진도는 100쪽입니다. 100쪽 내용을 할 차례인데, 지난주하고 또 이렇게 이어지면서 비교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책은 50쪽 펴시고요. 오늘 진도는 100쪽입니다만, 책은 50쪽을 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설명을 드리면서 100쪽으로 가도록 하죠. 그냥 50쪽 펴두시고요. 뭐 이 그림은 이제 꼭 그리지 않아도 되고, 지금 우리가 보시는 내용이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땅, 국토, 둘로 잘 나눠서 쓰자는 거죠. 무슨 땅이요? 개발 땅, 보전 땅 잘 나눠서 쓰자는 거고, 그 개발과 보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용도지역 정해놨죠. 용도지역 4가지, 앞글자 4개가 뭐고요? 도관농자인 거죠. 도시적 개발 땅, 관리지역 중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땅입니다.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에 시, 군, 구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4글자, 어디를 단위로 하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거죠.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 20글자를 3글자 줄여서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4글자 특광시군, 3글자 뭐고요? 도시군인 거죠. 그래서요, 대한민국 계획 따로 있고 우리 시험범위 아니고요. 경기도 계획, 충청남도 계획 따로 있고 우리 시험범위 아니죠. 서울특별시는 어디를 어떻게 개발 보전할지, 인천광역시는 세종과 제주 각각은, 그다음에 천안시는, 홍성군은 어떻게 개발 보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모두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1년에 1000건, 5000건 결정 모두 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는 거죠. 물론 각각 특광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우는 건데, 특별하면 2 이상 같이 묶어서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대한민국 땅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개발과 보전에 대한 건데, 이건 개인에게 맡기면 다 개발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어디는 개발한다, 어디는 보전한다. 우리 시의 어디는 개발한다, 보전한다는 것은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공무원,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땅 손대는 것,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땅 손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디 산자락 깎아내고 하는 것들이요. 개인 지 맘대로 할 수 없다. 옆집 아랫집에 피해주면 안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직은 안 보셨고 오늘 보실 거고요.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개발행위는 금지다. 뭐 받아야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걸 이제 또 보려니까 또 조금 더 앞쪽을 좀 보셔야 되겠네요. 그 책에 앞으로 서너 장 더 가시면 몇 쪽인가요? 36쪽이요. 36쪽 앞에 좀 더 가죠. 이거 30쪽을 보시면, 30쪽부터 시작을 다시 하면, 30쪽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 있죠. 도시군 30쪽에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네모 1번 30쪽이요. 30 제3절 네모 1번 양과 1번 의 도시군관리계획 세 줄이 있고 박스요. 동그라미 1번 뭐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동그라미 2번 꾸역꾸역 4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용도구역의 지정변경.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 동그라미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동그라미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동그라미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복잡한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것들을 순서를 바꾸는 이유는 비슷한 것끼리 같이 묶자고요. 지금 8가지가 각각 다 다른 거겠죠. 용용용, 입지, 기계정 뭐 각각 차이가 있으니까 써놓은 겁니다. 각각 따로 써놨고요. 자, 그런데 그 8가지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면 그 중에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한 덩어리이고,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한 덩어리이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곧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개발사업에 관한 지금 동그라미 4번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개발사업, 정비사업 족보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에 써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세종 신도시 건설, 이 개발사업까지 국토계획법에다 넣으면 너무 뚱뚱이가 된다고요. 그래서 개발사업은 따로 빼서, 특별법 빼서 우리가 2편에서 배우실 개발법으로 빠져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형, 정비사업 역시 족보는 여기 써져 있지만 여기 국토계획법에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한다, 그것까지 써놓으면 법이 너무 뚱뚱이가 된다고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역시 3편 도시정비법에 따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 거냐? 지난주 여기까지 100조까지는 보셨지만 그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아무튼 얘네들은 이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다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용도지역, 주거지역 정해지면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죠. 조용히 주무시자고 정한 게 주거지역이라고요. 주거지역, 연탄공장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는 거죠. 뭐 농림지역, 뭐가 20층짜리 상가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규제가 따르는 거고, 그걸 구분해 놔야 사람들이 편히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막 개발과 보전이 다 뒤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우리 생활에 중요하고 재산권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조금은 알겠는데 나머지 것들은 아직 안 보신 거고, 또 이제 어떻게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거냐, 요거까지는 아시는데 요것들은 아직 안 보신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신중하게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매뉴얼대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가라고요. 그러니까 3장 넘어와서 보시면 36쪽에 계획 1년에 1000건, 5000건인데 그 한 건 한 건 결정할 때마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고, 또 한 장, 2장 넘어오시면 41쪽에 그래서 위로 올라오든 지가 직접 결정을 하든 뭐 거치고 뭐 거쳐서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신중하게 결정했다라고 보는 거죠. 공무원 어느 한 명이, 뭐 그 공무원은 대통령부터 구급 공무원까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 개인 이익을 위해서 그 권한을 나쁜 식으로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 전체 이익, 지역 주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또 바꿔서 똑같은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을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소련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같이 연결해서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 따로 나오는 거고 요거 따로 나오는 거고요. 아무튼 용용용, 입지, 기계정, 용용용까지는 지난주까지 보셨으니까 혹시 안 들으신 분들 동영상 빨리 채워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입지, 기계정 이런 것들 중요하다. 뭔데? 몰라요. 오늘 보셔야죠. 재산권에 영향 미친다. 어떻게? 오늘 보셔야 한다고요. 계속 봐가셔야 되죠. 아무튼 얘네들은 신중하게 결정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절차를 거쳐라, 이 절차를 거쳐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모포를 접을 때는 FM대로 접어라. 뭐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FM대로 한다. 군대 남자들 군대에서 FM대로 한다 뭐 그런 얘기들 가끔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현장 지침입니다. 필드 매뉴얼. AI 문제가 생기면 매뉴얼대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닭이 꼬끄닥 하지 않고 그냥 비실비실 졸고 있으면 닭 농장 주인은 빨리 관청에다 신고를 해야죠.
그럼 관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봐야죠. 그래서 닭이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서 비실비실거리고 있으면 잠 자라고 하면 되고, 이게 뭔가 그러니까 똥을 싸는 게 영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가검을 수집해서 가서 그러니까 바이러스 검사를 해봐야죠. 이게 무슨 바이러스인지, H5N7인지 H5N8인지 뭐 그런 것들 다 해서 이거 심각하네. 그래서 그 농장만 막을 수도 있고 3kg까지 싹 막을 수도 있고, 뭐대로 해야 돼요?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정해진 절차대로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 개인이 그냥 그날 기분 따라서 에이 뭐 그냥 닭 그냥 뭐 원래 닭은 그래 뭐 원래 닭인데 그냥 봐주지 뭐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정해진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대로 한다. 매뉴얼대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매뉴얼대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 절차를 거친다. 먼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용용 입지 기계정을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죠. 이런 것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여기서 여기까지는 법에 한 군데에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흘러가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써져 있지 않는데 그 뜻을 찾아낸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반복 보시면은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다시 책 이제 50쪽으로 오시면 그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50쪽에 3장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고, 뭐 제1절은 이러저러한 설명이고, 제2절 용도 지역, 네모 1번 용도 지역의 의의. 보면 용도 지역이란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그러니까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셋째 줄 끝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러니까 거기다 그러면 한 밑줄 치시고 한 번 더 메모를 하시죠. 셋째 줄 끝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50쪽이요. 50쪽 제일 밑에서 둘째 줄이요. 쪽수 빨리 찾으셔야 돼요. 50쪽 제일 밑에서 둘째 줄 끝에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그게 뭐냐면 거기다 한 번 더 쓰시죠. 6글자예요. 기, 주, 의, 협, 심, 결 쓰시고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모포를 접을 때는 FM대로 해라. 그러니까 총기 수납할 때 FM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보신 내용들은 이제 목차로만 정리를 해보면 용도 지역에서 보신 게 대한민국 용도 지역은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한 거죠. 용도 지역은 서로 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중복할 수가 없죠. 전국 어느 땅 반을 찍어도 도관, 농자 넷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지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농림지역 그런 땅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종류요. 그러니까 책 보시면 51쪽에 네모 2번 용도 지역의 구분, 양괄호 1 도시지역, 한쪽 넘어와서 52쪽에 양괄호 2 관리지역, 양괄호 3 농림지역, 양괄호 4 자연환경 보전지역 몇 가지가 있고요. 4가지가 있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반괄호 1번요. 51쪽에 양괄호 1 도시지역에 반괄호 1 주거지역, 반괄호 2 상업지역, 반괄호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양괄호 2 관리지역에 계생보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는 잘 눈에는 안 보이시겠군요. 뭐 중요한 거니까 이것만 다시 한번 쓰면 4가지요. 4가지 뭐가 있고요. 도관 농자가 있고, 다시 9가지요. 도시지역에 4가지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상공록이 있고, 관리지역에 3가지 뭐가 있고요. 계생보가 있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따로 더 구분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9가지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21가지까지 나누는 거였죠.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나눕니다. 두 번째요. 용도지역 지정 변경. 신중하게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지정의 특례, 특별한 예외, 뻔한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건 이제 다음 순환에 보도록 하시고요. 땅바닥에다 이름 붙였습니다. 뭐 달라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여기가 만약에 이 들어오는 입구에 여기에 휴게실 써져 있으면 여기서 컵라면 드실 수 있는 거죠. 강의실 있으면 여기서 컵라면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책 다시 보시면요. 책의 51쪽이요. 네모 2번, 양과 1번 도시지역, 방과루 1번 주거지역 있습니다. 주거지역, 연탄공장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 장 넘어 52쪽, 53쪽 제일 위에 보시면 양과로 2번 지정의 특례 쪽이요. 쪽수요. 쪽수를 빨리 쫓아가셔야 서로 됩니다. 아니면 제가 좀 빨리 간다 싶으면은 아니면 쪽수를 2번 읽을까요? 아무튼 어떻게 되면 몇 쪽이요? 빨리 물어보세요. 그냥 멍하니 시간 1시간이라도 5초라도 그 멍한 시간 아깝잖아요. 손 들고 물어보세요. 53쪽이요. 53쪽에 제일 위에 양과루 2번 지정의 특례 특별한 예외가 있는데 그건 예외니까 다음 순환에 보시자고요. 지금 지난주에 50쪽부터 100쪽까지 했어요. 지금 지난주에 한 50쪽부터 100쪽까지 목차를 다시 짚어보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시죠. 한 장 넘어오시면 54쪽에 네모 4번 용도지역의 지정 효과 땅바닥에다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효과가 생겨요? 행위제한 효과가 생기는 거죠. 목적이기도 하죠. 땅바닥에다 이름을 붙였어요. 뭐 달라고요? 행위제한 하려고요. 양과를 1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지을 수가 없다고요. 그것을 건축 제한,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죠. 한쪽 넘어가서 보시면 56쪽에 두째 줄 작은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어느 누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그 땅에다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때렸어요. 네가 뭘 때리든 말든 내가 짓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지으란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해진 것을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요. 거기 써진 것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런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뭐 전혀 관계 없잖아요. 지네들 외워요. 출제하는 지네들 외워요. 못 외워요? 못 외우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76쪽까지 넘어가시고요. 77쪽 와서요. 양과로 2번. 용도 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는 거죠.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뭐고요? 건폐율. 반과를 1번 건폐율. 건축물 높고 낮고 규제하는 게 뭐고요? 용적률이 있죠. 반과를 2번 용적률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용도 지역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전국 모든 땅에 색깔 칠해놓은 건 뭐밖에 없는 거고요. 용도 지역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들은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책을 다시 거기로 갈 필요는 없고 놔둔 채로 그러면 아까 어느 땅이 뭐 이걸 다음 것까지 보고 마실까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가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보죠. 아까 보셨던 그냥 놔두고요. 만약에 어느 땅이 상업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상업지역이니까 거기서 상가를 지을 수 있겠죠. 업무용 빌딩을 지을 수 있겠죠. 상업지역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술집, 위락시설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곳에 이것보다는 좀 지을 수 있는 경우 개수가 좀 더 많긴 하지만 상업지역 정했습니다. 상업지역 정하고 지금 이게 뭐예요? 어떤 걸 지을 건지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어느 정도 뚱땡이로 지을 건지 어느 정도 높이로 지을 건지 그걸 정하는 게 용도지역 제도인 거죠.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골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땅 주인, 1, 2, 3, 4 땅 주인이 있다고 보죠.
1, 2, 3, 4 땅 주인, 1번 땅 주인. 아,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아파트가 돈 된다며. 나는 아파트 지을래.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중에서만 골라 지으라고요? 세 가지, 상가, 업무, 위락시설 중에서만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뭔가 뚱뚱 날씬 높고 낮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1번 땅 주인 그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위락시설로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있고요. 그러니까 1번 땅 주인 이 셋 중에 하나 골라서 여기다가 나이트클럽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어긋나지 마라. 네 맘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역 전체를 위해서 정한 이런 규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건축 용도 제한. 또 그 크기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다. 뚱뚱 날씬,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시죠. 다음 1장, 2장, 3장, 4장, 5장 넘어오시면 그러니까 86쪽에 그러니까 용도지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그 86 제3절에 써져 있듯이, 그러니까 거기에 지난 시간에 추가 메모 했듯이 또 추가 메모 못하신 분들은 그냥 참고 기다리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3월달 첫째 주, 둘째 주에 또 이거 다 그대로 할 거거든요. 3월달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지금 이번 1, 2월 달에 한 거에다가 조금 더 얹어서 표시를 할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5, 6월에는 또 한두 개를 좀 더 붙일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뭐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이렇게 크게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시면, 그러니까 지난 수업을 다 들으시면 동영상으로 보시면서 메모를 다 넣으시면 좋겠지만 지금 그거 할 시간 아니잖아요. 1월, 2월이니까 뭘 하셔야 돼요? 민법 개론 3바퀴는 돌려야 될 때죠. 민법 개론 나는 3바퀴 다 돌렸어. 그러시면 이제 공법 복습하시고, 그러니까 민법 개론 3바퀴 안 돌렸으면 그러니까 공법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만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 4월에 계속 5, 6월에 계속 하니까 그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용도지구 언제만 지정하고요.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필요가 겹치면 안 땅에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실 때 10월 28일 시험장에 가실 때 수험표, 신분증, 수성사인펜은 꼭 갖고 가셔야죠. 이거 없으면 시험 못 봐요. 그러니까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성사인펜 안 갖고 가도 그러니까 손 들고 뭐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선생님이 하나 얻어다 준대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직접 갖고 가야죠. 근데 필통에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빠초 노주팔 형광색깔 그러니까 색깔 볼펜 갖고 가면 그러니까 쫓아내요? 아니죠. 갖고 갈 수도 있고 안 갖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는 거고, 이건 반드시 모든 땅에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 거라고요. 이건 전국 모든 땅은 용도지역은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저런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 2장 넘어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90쪽에 그러니까 네모 4번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이 있는데, 용도지구 지정했습니다. 행위 제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지을 수 있다, 없다, 또 어떻게 지어야 된다, 네 맘대로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용도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넘어오시면 그러니까 94쪽에 제4절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용도구역 역시요. 언제만 지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 뭐 2개든 더 얹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용도구역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엄청 센 거죠. 개발 제한, 쉽게 얘기하면 뭐고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게 용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에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94쪽에 네모 2번, 양괄호 1번 개발 제한구역, 흔히 얘기하는 그린벨트가 있고, 95쪽에 양괄호 2번 도시 자연공원 구역, 그다음에 양괄호 3번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러니까 양괄호 4번 시가와 조정구역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00쪽까지 왔고요. 100쪽에 양괄호 5번 위까지가 용도구역이라고요. 아까 그 30쪽에서도 보셨었죠.
용도구역 네 가지가 따로 써져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따로 써져 있는 겁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쪽 양괄호 5번을 보기 위해서 이제 뭐 기본 설명 하나를 드리고 가면 이제 뜻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용까지가 한 덩어리인 거는 관청에서 규제 내용을 정하는 거죠. 개인은 그걸 무시해요? 그에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규제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대표적인 거라고요. 상업지역이면 다음 셋 중에서 골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아파트는 짓는다고요? 못 짓는다고요? 못 짓는 거죠. 그래서 1번 땅 주인 셋 중에 하나 골라서 나이트클럽 지었습니다. 법 어겼어요? 법 지켰어요? 법 지킨 거죠. 그러니까 2번 땅 주인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셋 중에 하나 지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옆집에 뭐 있으면 그거 못 짓는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어디를 보면 공장 옆에 공장 옆에 공장 간장 공장 해서요. 공장 쫙 이어져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옆에 공장이 있으면 그 옆에 공장 들어가는 경우 있죠. 여기 뭐 아파트 옆에 아파트 옆에 아파트 아무튼 아파트 쭉 이어져 있는 경우들 있죠. 아파트가 허용되는 곳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지 옆에 있으면 뭐 못 짓는다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땅 주인 또 뭐 지을 수 있고요.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죠. 3번 땅 주인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지을 수 있죠. 4번 땅 주인 3번 땅 주인 또 나이트클럽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땅 주인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지을 수 있죠. 거기다 뚜껑 열리는 것까지요. 뚜껑 열리는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이런 흉악한 동네가 만들어지는 게 무슨 제도의 결과예요? 용도지역 제도의 결과이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배려가 되어 있나요? 아닌 거잖아요. 오로지 누구 맘대로요. 땅 주인 맘대로. 그 사람이 법은 어기지 않은 거죠. 그냥 법 어기지 말라는 건 뭐까지 했냐면 세 가지 중에서만 지어야 돼. 관청에서 이걸 정한 거죠. 그 다음은요. 알아서요. 너네들 맘대로 알아서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이 셋 중에 어떤 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들어설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관청에서는 여기까지만 정했고 그 다음은 니네들 마음대로 알아서요. 그러면 개인은 요것만 어기지 않으면 다 여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는 개인 땅 주인들 마음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들에게 맡겨져 있는 거죠. 뭐 나이트클럽이요. 뭐 무슨 음식점이 아니라 그냥 그 저녁 몇 시에 열어요? 10대는 한 번도 안 가봤네요. 아무튼 뭐 8시였는지 10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술 이렇게 먹은 사람들 가서 새벽 3시 4시까지 흥청망청 하는 곳이고 시커멓고요. 껌껌하고요. 거기 뭐 아이들 손잡고 저녁에 지나가실래요? 외국에서 친지분 오셨는데 사돈 오셨는데 사돈 우리 동네 저기 유명한 길거리가 있어요. 뭐 나이트클럽 거기를 모시고 갈래요? 아닌 거잖아요. 완전 흉악한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러면 아침 새벽 4시부터요.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 문 다시 열 때까지는 뭐만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도둑고양이들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완전 죽어 있는 동네가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겨놨으니까요. 땅 주인들한테 맡겨놨으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장사가 다 잘 되겠어요? 아닌 거죠. 이 동네는 무슨 이 시의 시민들은 못 뛰어서 안달인 분들만 살고 있어요. 다 나이트클럽만 다 다니게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2개는 망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2개는 망하고 그러니까 그 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 짓든 그 건물을 뜯어서 내부를 바꾸든 할 겁니다. 그러면 뭔가를 해놨는데 또 그것도 시민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그 장사 망하고 또 올리고 그래서 이 건물 다가 철거하고 새로 짓고 철거하고 새로 짓고 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하고 이제 호흡이 맞는 사람들이 자주 다닐 수 있는 동네가 되기까지는 한 30년, 50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관리를 해요?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죠. 우연히 이 땅을 2번 땅을 여기서 이제 장사가 안 돼서 땅 팔았고 2번 땅 산 사람이 여기다 뭔가를 지었는데 업무용 빌딩을 지었는데 옆에서는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일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또 안 되면 그 건물 철거하고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연히 개인 땅 주인의 마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시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전혀 계획적이 않고 땅 주인들에게 완전 100% 맡겨져 있는 그런 엉망진창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제도의 결과라고요? 용도지역 제도의 결과이죠.
규제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요. 다 개인한테 맡겨놓은 거죠.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용도지역 제도는 그러니까 한국과 같이 땅 요따만한 땅에서는 나라에서는 쓸 제도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 미국 같이 그러니까 땅땡이 엄청 많고요.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부 개척 시대예요. 그러니까 깃발 주고요. 말 타고 가서 깃발 꽂으면 거기까지가 네 땅. 뭐 그러던 때도 있었다고요. 그러던 나라에서나 쓰는 제도이지 우리나라 한국과 같이 요따만한 땅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차 저차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동네를 깔끔하게 손보자. 동네 전체에 약속을 정하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약속을 정하자. 뭐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대표적인 한 예로요. 어디요? 그리스, 산토리니 섬이요.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여행 뭐 그런 데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데 거기 뭐 그렇게 뭐 유물이 많아요. 볼 게 많아요. 뭐 보러 가요? 페인트 보러 가는 거죠. 뺑기 색깔 보러 가는 겁니다. 그 뭐요? 그냥 집에 하얀 벽 파란 지붕, 하얀 벽 파란 지붕, 그리고 저쪽에는 파스텔 지붕. 그래서 그것이 몇 개 있는 거죠. 그것 보러 가는 거지. 뭐 거기 뭐 가서 뭐 먹을 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그래서 거기 뭐에 또 이제 많이 가냐면 옛날에 무슨 음료수 광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워라. 뭐 하얀 드레스 입고 파란 모자 쓰고 파란 허리띠 두르고 그 보청기 광고였나요? 아무튼 뭐 뽕가리 스웨트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보러 가는 거죠. 페인트 보러 간다고요. 그래서 외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이 동네 페인트 보러 오는 거예요. 페인트 보러 오는데 이 중에 어느 한국 사람이 거기 이제 그 장사가 외국 사람들 많이 오고 관광지니까 한국 사람이 거기 땅을 샀다고 한 집을 샀다고 치죠. 그래서 한 집을 사서 거기다가 자기는 흑백 아까 한국의 수묵화가 좋다고요. 그래서 거기다 흑색과 백색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그 동네 가운데에다가요 노래방 얹어놓고 그러면 지을 수 있을까요? 허용될까요? 안 되죠. 그랬다가는 그 주변 집 시끄러운 건 둘째치고 산토리니 섬 전체가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그런 게 못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들어서는지 안 들어서는지까지 못 가봤지만 거기 산토리니 섬에서는 지금 보셨던 저 외곽에 특별하게 파스텔 톤 들어간 거 빼고는 흰색 벽과 파란색 지붕으로 칠하게 약속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리스 경제가 어렵죠. 그리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리스 페인트 공장에서는 주황색 페인트 못 만들어요. 빨강색 페인트 못 만들어요. 페인트가 없어서 못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칠하게 약속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주황색 칠했다가는 올매 맞죠. 사람들 걸어가는데 그 길거리에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현관문 열려 있으면 집 안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골목이 있으면 이 골목에 있는 이제 집 창들이 있는데 그 창살에다가 도둑놈들 못 들어오게 한다고 쇠창살 붙였다가는 동네에서 쫓겨나요. 거기 창살은 다 뭐로만 짜게 되어 있고요. 나무로만 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약속이 정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걸로요. 프랑스 파리요. 파리 시가지 중심가에 어느 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4년 전에 아무튼 뭐 건축학회 뭐 그런 데서 큰 유명한 얘기였었는데요. 거기 어느 건물이 오래됐어요. 뭐 120년 된 건물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때까지는 다 나무로 지었잖아요. 나무가 오래 버틸 리도 없고 거기다 또 뭐가 있었고요. 외국은 참 저렇게 볼 것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없어?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었잖아요. 3년 동안요. 그래서 그때 아무튼 전쟁에서 이쪽 저쪽 싸우다 보니까 그냥 다 폭격을 하는 거였잖아요.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지만 평양 같은 곳은 전쟁 끝나고 나서 서 있는 집 몇 채요? 4채요. 평양 전체에 서 있는 집 4채요. 그것도 중심가요? 쫙 귀탱이에요. 폭격이 있으니까 남아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다 새로 짓고 급하게 콘크리트로 지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유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여유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죠. 아무튼 120년대 건물이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수리를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들 또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멋진 호텔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호텔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끝내 철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건물을 철거할 건지를 갖고 그러니까 8개월 동안 토론이 진행됐어요. 8개월 동안 공청회가 진행이 되고 시민 투표까지 갔어요. 시민 투표로 이걸 철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인은 뭐냐면은 이 건물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 돈 버는 건 당연히 누가 가져가야 돼요? 주인이 가져가야죠. 민법에서 배우시는 사용, 수익, 처분, 수익을 주인이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네가 가져가지만 그 건물이 네 거요. 그건 파리 전체 거지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시민과 함께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돈 벌어가는 건 자본주의니까 네가 가져가는 거지만 그 건물은 네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어떻게 살지 말지에 대해서는 파리 시민 투표로 결정되는 겁니다. 철거 못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대로 놔둔 채로 그러니까 내부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광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있는 대로 다 철거하고 새로 콘크리트 올리면 관광지로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들죠. 그러니까 스위스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 기행입니다. 스위스 가다 보면은 어느 시골길, 고속도로 벗어난 시골길 보면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들 2층에 다 나와 있어요? 꽃 나와 있죠. 그래서 꽃들 예쁘게 그래서 어느 집 앞에 가서 사진 찍어도 관광 엽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이제 무슨 여행기들을 보면은 어디 목적지까지 차로 가는 운전하면서 갈 때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 앞에 섰는데 너무 지나가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일행 다 내려서 사진 찍고 또 개인 셀피샷 하고 다음에 또 가는데 또 더 멋진 동네가 나와요. 또 그래서 거기 또 사진 찍고 또 가는데 또 더 멋진 동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스위스 사람들은 집 바깥에다 다 꽃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마음도 이쁘고 생긴 것도 이쁘고 그럼 한국 사람들은 마음도 밉고 생긴 것도 더 미워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꽃 내놓고 마음 이쁘게 우리는 보고 있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죽겠어요. 꽃 안 내놓으면 벌금 나와요. 꽃 내놨는데 죽어 있으면 벌금 나와요. 그러니까 노란 꽃 내놓기로 돼 있는데 빨간 꽃 내놓으면 벌금 나와요. 그게 200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냥 꽃을 내놓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쪽들은 다 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약속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동네 약속이 정해져서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동네가 이쁘게 또 그러니까 전체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식 제도하고 유럽식 제도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럽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뻐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유럽은 조그만 성이 있고 바깥은 완전 황무지고 성 안에서 다글다글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만 성 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니까 다글다글 우리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길었어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제도가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관청에서 그것을 이제 유럽 제도를 따온 겁니다. 여기는 땅에다 이름 붙이고 요건 지켜라. 그 다음은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엉망진창 동네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어디에 단지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쁜 단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단지를 정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건물을 지을 때는 다음과 같은 건물을 짓고 예를 들면 아파트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업무시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러니까 판매시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러니까 이 땅은 공원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관청에서 그 단지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도면까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면대로 지어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개인에게 맡겨서 울퉁불퉁 울긋불긋 들어서는 것보다는 훨씬 멋진 동네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청에서 단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까지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신도시들은 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종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옛날 배나무 과수원들이 지금 이걸 만들었어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땅 주인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지었어요. 돈 없어서 10층이에요. 50층 왜 못 올려요? 50층 못 올리게 막혀져 있는 거죠. 건너편 땅 사서 거기다 아무거나 지으면, 그러니까 빨리 닭이라도 좀 치면 돈 안 돼요? 빨리 지금이라도 닭 치면 28일이면 닭 이제 좀 커서 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석 달이면 계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닭장 지어서 닭 팔면은, 계란 팔면 돈 벌 수 있잖아요. 저 건너편 땅은 뭐로 정해져 있어요? 백화점 땅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땅 주인 거기다가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는 거죠. 그 땅은 백화점 땅, 백화점을 지어야 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지어라 라고 하는 것까지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청에서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면 그 동네가 저런 엉망진창 동네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뭐요,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빼고요. 이렇게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관청에서 도면을 냈으면,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러니까 니네들이 도면을 내든 말든 나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지을란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건축을 해야 된다고요.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어서 업무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업무시설도 그 업무시설 빌딩을 짓는다 하더라도 네모 모양으로 한다. 아니면 그리고 또 페인트는 노란색으로 칠한다. 그러니까 꼭대기는 몇 층까지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앞에 샤타까지도요. 그 앞에 도로가 일방통행인지 양방통행인지, 지금 여기도 요 앞에 조그만 광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장에 돌덩이 몇 개씩 앉아놨죠. 우리들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차가 지나간다고요? 못 지나간다고요? 못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다 정해놓는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면이 나오게 되면 또 도면대로 건축하게 하면 그 동네가 훨씬 멋진 동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요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들이 다니니까 도로는 필요하고 그럴 텐데 건물들이 어떻게 들어설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들을 크게 못 짓게, 어느 정도 선까지만 짓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 단지가 지금 그림이 이런데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판교 신도시 하나의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930개예요. 930만 제곱미터 전체에 하나의 단지가 정해졌고 그 전체에 대한 도면이 나와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그 건축 자체를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이 도면이 없을 때 그냥 짓는 것보다 더 크게 지어도 충분히 다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꿔서 그러죠.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관청에서 그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보시고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가도록 하죠. 자, 보시면 양과 이제 책 100쪽이요. 100쪽에 양과 5번 제목에 있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표시요. 구역에 표시하시고 거기에다가 단지 쓰시고요. 단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100쪽이요. 100쪽에 양괄호 5번. 예, 뭐 그렇고요. 다음 쪽이요. 다음 쪽 박스 아래 반괄호 2번.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표시요. 계획에 포함될 내용. 그 계획에다가 도면 쓰시고요. 도면. 그러니까 본문 읽으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표시요. 계획이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표시요. 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표시요.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문자 계속 이어서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표시요. 계획에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표시요.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2번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3번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 뭐 4, 5, 6은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쓰시냐면 기건 쓰시고요. 그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 동그라미 1, 2, 3 앞에다가 기건
쓰시고요. 동그라미 3번 뭐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표시하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표시한 것만 시험이긴 한데요. 동그라미 1번 뭐에 표시했어요? 건축물. 동그라미 2번 뭐에 표시했고요? 건축물. 동그라미 3번 뭐에 표시했고요? 기반시설. 그래서 건건기인데 건이 두 번이니까 그냥 순서 바꾸면 그냥 기건만 쓰셔도 된다고요. 기건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시죠. 그렇고 그래서 101쪽 100쪽은 책이 출렁거리니까 101쪽 위에다가 101쪽 제일 위에다가요. 다음 네 단어를 쓰시죠. 뭐 이 그림은 그냥 안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리실 수도 있고 뭐 기건도 나중에 쓰죠. 단지를 관청에서 행정청에서 단지를 정하고 행정청에서 그 단지에 대한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진 걸로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도면에 건축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까지가 지금 짚었던 거죠. 이걸 보셨고요.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보고 가시죠. 다음 109쪽 아세요? 109, 109쪽이요. 쪽수 빨리 가세요. 예. 그러니까 109쪽이고요. 그러니까 사장,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있는데 그 사장 제목 지구단위 계획 구역 두 글자 표시하시고요. 거기다 단지 쓰시고요. 단지. 제목의 둘째 줄 지구단위 계획에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계획에다가 도면 쓰시고요. 도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또 풀렸군요. 죄송합니다. 그게 이 문제 이 책에 빠져 있던가?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냥 거기다 쓸 수밖에 없네요. 그 문장이 빠져 있어서요. 그래서 그 지금 109쪽 그 위에 언저리에다 또 이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행정청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행정청에서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그 도면에 정해진 대로 건축해야 되고 또 도면에 개인들 관청에서 도면을 정할 때 이것이 없을 때보다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요. 자 보시죠. 단지를 지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낸다고요. 앞으로 이 동네는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단지 도면을 냅니다. 이렇게 관청에서 다 만들어서 건물을 판다고요. 개인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고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아니라 계획이죠. 그래서 단지 계획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단지는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단지 계획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단지를 정하고 단지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단지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모양이다. 그것을 어기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단지와 단지 계획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편해버리죠. 절대로 그 꼴은 못 본다고요. 공부하는 사람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못 살게 할지 그것에 그냥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는 애들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꾼 거예요. 뭐라고요? 지단계획이라고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골탕을 먹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옆에서 요가지. 지단계획 옆에서 요가죠. 지단계획 어디 놀러가? 김밥 사? 무슨 지단 붙여.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붙여놨고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땅바닥은 뭐가 나와야 돼요? 단지만 지정하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이 나와야 도면대로 그 개인들한테 건축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입니다.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인데 그 도면이 6글자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래서 여기는 도면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될 땅바닥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쓰는 건 생략하신다 하더라도 그 그림에 있는 도면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그다음에 단지가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 거죠. 결국 그래서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된다.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입니다. 근데 혀로 소리가 잘 안 나와요. 8글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뭐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는 또 지구 단위 계획. 뭐 지구 이미 독수리 오영재가 지구를 지키고 있는데 뭘 또 더 지켜요. 아무튼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복잡할 때는 여기는 이렇게 번역해서 읽으시면 훨씬 편하고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편해지게 되고 또 그것을 항상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요. 말은 많지만 얘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책에서 4쪽마다 한 번씩은 나와요. 책 끝날 때까지 150번도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나오는 거고, 항상 이 번역이요.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단지에 대한 도면 번역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나오면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번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법에 뒤에 나오는 문장들을 풀어가실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여기는 좀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다시 책 앞으로 오시죠. 앞으로 와서요. 100쪽이요. 100쪽 위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101쪽 위에 그림을 그렸죠. 뭐 그냥 어느 언저리에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쪽은 뭐냐면 여기를 단지를 정하고 관청해서 도면을 내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저러한 것들을 완화해 준다고 그랬죠. 근데 완화하는 수준이 아주 센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짓는다 못 짓는다 하는 수준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행위 제한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인데 그런 제한들을 깡그리 싹 무시하고 지네들 맘대로 멋지게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요. 400개 법이 있죠. 땅에 대한 법 300개, 건물에 대한 법 100개, 법에서 이러저러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싹 무시하고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멋지게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요. 그게 이쪽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지, 그러니까 뭐 한자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입지, 그 땅에다가 세운다고요. 작대기를 세워요, 건물을 세워요, 부동산 활동에서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요. 그러니까 누구 부동산 크게 한대. 아 그래? 그 사람 뭐뭐 하는데? 아무튼 뭐 땅도 뭐 엄청 많이 갖고 있고 땅에다가도 뭐도 많이 세우고 그러고 있대. 아 땅에다가 작대기 세웠대? 땅에다 작대기 세워요? 건물 세워요? 건물 세우는 게 부동산 활동의 기본이죠. 입지, 어느 땅에 어떤 건물을 세울 건지에 대한 이러저러한 제한,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깡그리 다 무시하겠다고요. 집 맘대로 만들어 되겠다고요. 그래서 그게 100쪽에 있는 양과 5번 제목 뭐라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입지 규제, 어느 땅에, 그러니까 땅바닥에 어떤 건물을 세울 수 있는지, 여기서만 보면 지금 몇 가지 중에서만 세울 수 있다고요? 3가지 중에서만 세울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규제를 무시하겠다고요. 근데 무시구역이라고 하면 법을 만약에 이렇게 써놓으면 이런 무식한 사람들 욕먹을 게 뻔하니까 여기를 이제 뭐라고 했고요? 최소구역이라고 한 거죠. 말이 그냥 좋아서 최소인 거지 하나도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지네들 맘대로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러면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이 나와야 되죠.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하는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단지를 정했으니까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도면 만들어 놓은 거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 도면은 계획이라는 이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 구역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라는 이름을 갖는 거죠. 그림에다가 요 하얀색 동그라미를 같이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양쪽은 딱 2가지라고요. 하나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은 뭐냐면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겁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예요.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내는 겁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 번역이 빨리 되시면 편해지는 거고요.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를 어떻게 할지까지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말이 이것저것 붙어 있는데 여기는 구역 계획도 있고 여기는 계획 구역도 있고 그러니까 이 취지를 놓치면 구역 계획 그다음에 계획 구역 깨깨깨깨 구역 뭐가 구역에다가 뭐가 깨깨깨깨에다가 어수선해진다고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뭐라고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겁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고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게 두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용용까지는 기본적인 몇 가지 규제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개인들 니네들 맘대로 알아서 해요 하는 거고 이쪽 두 가지는 관청에서 도면까지를 내서 그 동네를 어떻게 지어보자 라고 하는 것까지를 정해놓고 있는 거고요. 뭐 이건 아직 한 건도 없고요. 그냥 제도로만 만들어졌고 실제로 성사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360개 구역이 있고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요 지구 단위 계획 교육과 지구 단위 계획이 앞으로 150번 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기를 길게 드렸고 그래서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이제 그런 것을 일단 혀에는 붙여두시고 이게 어떤 상황이 될지 그림을 이제 같이 그려가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내용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